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한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백고 기출을 가져왔고 2022학년도 얼마 전에 본 시험이 되겠는데, 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항상 동백고는 객관식 17문제, 서술형 2문제, 항상 총 19문제가 이렇게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을 얘기하자면 너무 쉬운 문제나 혹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어. 항상 좀 적당한 수준 있는 문제들을 19개를 꽉 채워가지고 항상 나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19문제 너무 문제량이 적으니까 시간에 막 풀어내기 좀 넉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봐보면 알 거야. 동백 문제가 그렇게 막 널널한 시간 안에 뭐 시간이 널널하거나 문제 수가 적다고 해서 그러진 않아. 다시 말해서 좀 수준이 있는 문제가 항상 19개 나온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뭐 쉽고 어렵고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제 등급 매긴 거지만 중상 난이도 한 5문제 정도 나왔던 그런 조금 이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험지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 근데 이제 특징이 이번에 좀 도드라지는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시험지를 많이 냈어.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동백부 친구 같은 경우 지금 한 문제 틀렸다고 좀 하는데, 모의고사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는 모의고사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지.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수학 시험지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모의고사 기출로 대비를 많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틀린 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문제를 좀 제대로 푸기에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문제 좀 틀렸다고 하더라고. 좀 아쉬워했는데, 자, 아무튼 이번에 동백고 기출 모의고사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자, 추후에도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 그래서 동백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는 게 고득점을 향한 길이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까지 내리면서 자, 중상 문제 이렇게 14번, 16번, 17번에 서술형 1번, 2번 이렇게 중상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 자, 1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N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AN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써보자. 자, AN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X라는 걸 원소로 봤는데, 자, X는 뭐 자연수여서 당연히 뭐 자연수의 집합이니 그의 부분 집합이니까 X는 당연히 자연수일 거야. 굳이 안 쓰고, 자, 결론적으로 뭐라 했냐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N의 배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야,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A3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3 때려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X는 3의 배수. 다시 말해서 X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는 3의 배수니까 3, 6, 9. 다시 말해서 자, N의 배수 집합이 AN이다. 자, 이렇게 그냥 얘기해 놓은 거를 조건제식법으로 좀 나타내놨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거든. 모의고사 기출이 유명했고 역시나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몇 번 이거 풀어왔을 거야. 자, 아무튼 유명한 우리가 자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우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현이 좀 잘 안 보일 건데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AN과 교집합 A5가 A5N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부터 자, 약수나 배수는 집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자, 그 중에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걸 좀 기억하면 되겠는데, 약수나 배수나 어차피 다 똑같아. 자, 약수 집합이나 배수 집합이나 아무튼 그들의 집합에서, 여기는 배수 집합이면 배수 집합을 할게. 자, N의 배수 집합과 O의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거든. 자, 그냥 생각해봐도 뭐 어려울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해봤을 때, 자, 너와 너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의 집합이니까 뭐겠어? 그냥 공배수 집합이야. 단순하게. 그래서 약수 집합이나 배수 집합에서 교집합이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고, 자, 공배수나 아니면 약수 집합들의 교집합은 이제 공약수가 되겠지.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니까 좀 강조했던 것 같고, 자, 근데 그게 자, 이거라고 했어. ON이다. ON의 배수가 된다 이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N과 O의 공배수는 ON의 배수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N과 O의 최소 공배수가 ON이다. 자, 이렇게 정리될 거야. 자, 그럼 우선 알겠는데 좀 선생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봐봐. A4라는 것과 만약에 A6이라는 거에 자, 교집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4와 6의 공배수 집합이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하면 될 거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 되는 거냐면 1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 4와 6의 자, 공배수 집합은 12의 배수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거지. 자, 이런 거에 좀 포인트 좀 잡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뭐가 있을까? 3과 아니 5 이렇게 있었어. 자, 3의 배수와 자, 5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 다시 말해서 3과 5의 공배수 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5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3과 5의 이제 최소 공배수가 이제 15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는 4와 6을 곱했을 때 24니까 자, 12는 되지 않아. 자, 근데 이거는 3과 5를 곱했을 때 15가 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n과 5의 최소 공배수가 5n이 되게끔 하는 상황입니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생각하면 이건 거잖아. 그치? 자, 3과 5가 서로소일 때 이들의 최소 공배수는 그 두 수의 곱으로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서로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지금 얘부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좀 정리해서 쓰면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자, n과 5가 지금 서로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자, 5라는 수가 또 역시나 소수거든. 자, 소수면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n이라는 게 뭐다? 5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낼 수 있거든. 뭐 이거는 뭐 숫자를 좀 나열해보고서 관찰해보면 괜찮을 거야. 당연히 항상 이런 건 아니야. 만약에 5라는 게 만약에 10이었어. n이 10과 서로소다라고 하면은 n은 2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도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항상 너와 서로소라는 게 너의 배수가 아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5가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자, 90이라는 자, 원소는 A의 N의 여집합의 이제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자, 원소여야 된다. 섞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자, 90이라는 거는 너의 여집합의 원소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쓸 수 있거든. 뭐 이건 뭐 항상 그렇다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90이라는 원소는 우리가 A, N의 원소여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서 괜찮을 것 같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이게 원소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선생님 잘못. 자, 잘못 얘기했어. 다시. 자, 90이라는 거는 N의 여집합의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90이라는 건 N의 원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얘를 다시 한 번 또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거든. 봐봐. n의 배수 중에 90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90의 약수 중에서 n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n의 기준을 또 역시나 표현할 수 있는데, n이라는 건 뭐면 되면 안 되냐면 90의 약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각각에 있는 것들이 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용어들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자, n이라는 건 5의 배수가 아니면서 90의 약수 역시도 아니어야 된다. 자, 이를 만족하는 90 이하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 질문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0의 약수를 그냥 쭉 한번 선생님 나열해 볼게요. 자, 정확하게 그냥 좀 정리가 안 되면 좀 있는 상황 그대로 좀 뭔가 나열해서 좀 충분히 찾아도 괜찮고. 자, 90의 약수 보면 알겠지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자, 5가 얘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다시 말해 12개의 약수밖에 없으니까 좀 적어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90의 약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1과 자, 2와 3과 5와 6 그리고 자, 9 이렇게 벌써 6개 쪘잖아. 그치? 12개의 반 썼고 그 다음부터 쉽겠지. 자, 10 그리고 15 그리고 18 그리고 30 그리고 45, 90 이렇게 총 12개의 90의 약수가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총 어떤 거, 몇 개나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90 이하의 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 있지? 5의 배수가 몇 개가 있나? 5의 배수가 18개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요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낸다고 하면 봐봐. 자, 90 이하의 n 중에서
얘가 아니어야 된다부터 걸러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1, 2, 3, 4, 5 이런 거 빼내겠다 이런 얘기죠. 5의 배수 빼내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5의 배수가 총 몇 개가 있는 18개가 있어. 9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5의 배수는 이렇게 18개가 중에 분포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선 얘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총 몇 개나 있나 좀 관찰해보면 자 90-18개인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자 72개의 5의 배수가 아닌 92의 자연수가 존재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또 90의 약수 역시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자 봐봐. 이미 5의 배수는 여기서 이미 빼줬다고. 그러니까 또 빼주면 안 되겠지. 그러면 또 빼줄 일이 없게 5의 배수 우선 다 지우고 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많네. 자, 그래서 자, 너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열해서 관찰하는 게 훨씬 속 시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5의 배수가 아닌 90의 약수는 하나, 둘, 셋, 넷, 5, 자 6개, 총 6개가 있으니까 자, 추가적으로 우린 72에서 몇 개 더 빼줘야 돼? 자 6개만 더 빼주면 이제 되겠다. 야 이제 결론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답은 몇 개 되는 거야? 자 66까지가 문제의 답이 되겠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저 두 양수 A, B. 자 벌써 양수하면서부터 벌써 산수기의 냄새가 많이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 자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자, 이 A 플러스 B분의 저 9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무튼 A가 M일 때 B가 N일 때 최소값, 자, 최소값을 갖는다. 자, 여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역시나 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묻는 거에서 우리가 항상 자, 산술기하 혹은 이제 절대분수시 되겠지. 절대분수시 항상 떠올려 줍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다. 역시나 자, 양수라는 포인트랑 자, 최소값이라는 포인트가 좀 나왔으니까 산술기하가 좀 적당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 역시 이런 문제 너무 우리가 많이 풀어왔던 것 같아. 자, 한번 계속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니? 라면서 산술기하를 떠올렸으면 뭔가 이제 곱했을 때 좀 예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분모의 어떤 식을, 문자를 포함한 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좀 자연스럽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자, 2a 플러스 b분의 적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마 자 2a 플러스 b가 좀 옆에 있어서 이 둘이 곱해가지고 산술기하를 좀 가버리면 좀 예쁜 어떠한 값으로 떨어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충분히 들 것 같고 더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빼면 되거든? 자 한번 빼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제곱 플러스 b라는 거에서 자 2a 마이너스 b 이렇게 2a 플러스 b를 한 번씩 빼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여기 지워져. 벌써부터 좀 잘 가고 있음. 잘 가고 있으면 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계속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거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쓸게. 자 2a 플러스 b분의 9 플러스 2a 플러스 b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 어떻게 좀 보는 거 보게 되는 거냐면 벌써 산술기하를 좀 적당히 쓰기에 적당한 식으로서 내가 변형을 좀 했고 근데 거기에 나머지 식을 또 봤더니 얘도 뭐야? A에 대한 2차 식이니까 우리가 역시나 최소값 구해줄 적당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식 같은 경우는 자 완전 제곱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항상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지. 자 1 주고 1 빼주면 되겠고 나중에 쓰도록 할게. 자 그리고 계속 다시 한번 쓰자. 귀찮지만 다시 한번 쓸게. 자 2a 플러스 b분의 자 9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자 여기서 자 1 갖다 쓰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관찰할 건데 봐봐. 자 이 녀석이라는 거는 어떨 때 자 a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0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2차식이고 자 완전식 바꿨으니까 A가 1일 때 0이 나오고 0이 자 A가 1이 아니면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나올 거야. 자, 괜찮겠지? 자 그리고 요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술기하에 쓰기에 적합한 형태 변형했고 얘는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면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항상 자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신경 많이 써줘야 된다고 했어. 자 아무튼 등호 성립은 언제 될 거냐면은 다시 한번 쓸게. 자 2a 플러스 b분의 자 9라는 것과 어떤 거랑 자 2a 플러스 b라는 건 같을 때 자 같을 때 자 등호가 성립하겠고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2루트 9보다 다시 말해서 6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최소값이 6이 되고 언제? 자, 얘를 성립시킬 때 최소값 6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값이 0이고 너는 항상 6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값이 6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은 뭐다? 자, 0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항상 또 강조했지만 그런데 최소값이 5가 딱 적당히 맞겠습니다라고 하려면 이 등호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등호를 성립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이 꼭 해줘야 된다고 했고 다시 말해서 자 얘가 0이 나오면서 얘가 6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가를 항상 판단해 좀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끝까지 이제 풀면 결과적으로 6가 나오긴 할 건데 자 A가 1일 때 최소값 나오니까 역시나 얘를 같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값이 이제 6이 나오니까 각각이 뭐야? 3이고 3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3인 경우를 생각을 할 건데 A가 1이면서 얘가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충분히 자, B가 1이면 얘가 A가 1이면서 얘도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1이고 B가 1이면 너도 최소가 나오고 너도 최소가 나오니 그때 이 최소값이 5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겠고 자, 그랬을 때부터 A가 몇일 때 1이고 B가 1일 때 자, 최소값 몇이 나온다? 자, 5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더하면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자, 7이 되게 돼.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문제를 읽으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pn이라는 거에 x좌표를 x에 y좌표를 yn 이렇게 표현해놨다. 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규칙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이런 얘기지. 자, xn 곱하기 y 자, 이제 pn이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곱한 게 뭐일 때 자, 양수일 때라고 하면은 자, 정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시다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굳이 정리를 하자면 자, xn 곱하기 yn이 양수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xn과 y는 부호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부호가 같은 pn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될 거야. 그러니 PN이라는 게 P라는 점이 3사분면 혹은 1사분면의 점이 찍힌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볼 건데 자, 나와 있는 게 두 개의 곱이 음수다라는 얘기는 부호가 다릅니다라고 이제 읽어주면 되겠고 자, 부호가 다른데 자, xn이라는 게 y보다 큽니다라고 한 거는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 자, 부호가 다른데 xn이 커? 그럼 xn이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yn이 자, 음수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 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양수고 음수 굳이 뭐 아까 3분면 얘기했어요. 3분면 얘기를 하면 양수 음수인 거지 4사분면 얘기하겠지. 그래서 PN이라는 게 사분면을 찍힌다면 나는 어떻게 X축에 대해서 자, 대칭으로 해줍시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아차를 계속 읽어보면은 자, XN하고 YN이라는 게 자, 음수가 나와. 역시 부호가 다른데 이번에 XN이라는 게 YN보다 작대. 이게 무슨 얘기야? 정리하면은 XN이 음수고 YN이라는 게 양수일 때를 얘기하겠지. 그치? 자, XN이라는 게 자, 음수가 되겠고 YN이 양수이고 굳이 써서 사분면으로 얘기하면은 언제가 돼서 2사분면 얘기하겠지. 자, 2사분면일 때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하여 자, 대칭 이동을 해줍시다. 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에 점이 찍혀 있을 건데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을 때는 y축 대칭 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그 점들 중에서 어디 있을 때 뭐 4사분면에 있을 때는 x축 대칭 하자는 얘기고 2사분면에 있을 때는 y는 x 대칭 이동합시다. 그냥 이렇게 읽어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P1이라는 게 어디 찍혀있을 때 P1이라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조건들 이용해서 각각 이동을 하다 보면은 자, 어떻게 계속 점들이 나열이 되겠고 그랬을 때 질문 던진 게 10x 50 더하기 y 50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50이 어디 찍혀 뭐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자, 이런 거 봤을 때 뭐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한 10개 이내에서 10번째 점 이내에서 규칙이 나오겠구나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아니 어떤 규칙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50번째까지 연산하면 되는데 역시나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자, 아무튼 이런 문제는 뭐 흔히 우리가 볼 거 어떤 규칙선 찾는 문제가 되겠고 뭐 이게 나중에 너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 뭐 이렇게 규칙선 찾는 문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좀 열심히 잘해도 되겠고
분명히 이제 장단하는데 10번째 안에 무조건 규칙이 나올 거거든. 어떻게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별거 아니. 자, P1부터는 열심히 써보는 거야. 어떻게 10번째 안에 규칙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가면서 자, 근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50번째까지 가면 되는 거고 자, 3, 4분면이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되고 Y축 대칭 이동은 Y좌표 그대로 X좌표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고 14분면 여기서 자 이게 4, 4분면이 되는 거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되겠지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될 거야 X좌표 그대로 Y좌표 부호 바꿔주기 자 14분면이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되네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대칭이 아니고 Y좌표 그대로의 X좌표 부호 바꿔주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몇 사분면 되는 2, 4분면이 되는 거니까 자 2, 4분면 되는 거니까 Y는 X의 대칭이동이니까 어떻게 Y랑 X랑 위치, 좌표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지? 자 계속 한번 가보자. 아직 규칙이 안 나온 것 같거든?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몇 사분면이야 이게? 자 4, 4분면이 되는 거니까 자 4, 4분면에 해당되는 거 4, 4분면에 해당되는 X축 대칭이니까 X좌표 그대로 Y좌표 부호 바꿔주기 끝없이 계속 가겠네. 자, P7까지 한번 가볼게. 자, P7까지 가니까 자, 1사분이니까 Y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니까 X좌표 부호 바꿔주고 Y좌표 그대로 써주는 게 되겠지. 자, 몇 사분면이냐면 자, 2사분면이니까 자, 2사분면에는 Y는 X 대칭이동이야. 자, 그럼 1,-3이 될 거야. 여기서 규칙이 보이는 게 바로 보일 것 같아. P8이 뭐가 된다? 자, 다시 자, 몇 사분면? 자, 여기니까 Y는 X 대칭이동하니까 좌표 바꿔주게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드디어 같은 게 나왔네. 그치?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번째 안에서 규칙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어차피 이동을 할 거니까 계속 반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좀 특이하긴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좀 버리고 뒤에부터 6개씩 계속 이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자, 6개씩이다 보니까 이 끝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이잖아? 그러니까 6번 뒤면 이제 13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6번째 뒤면 뭐가 19가 될 거고, 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6 플러스 1이고, 12 플러스 1이고, 18 플러스 1, 6의 배수 플러스 1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자, 6, 3, 18, 6, 4, 24, 65, 36, 6, 36, 67, 42, 68, 48 플러스 1이니까 49까지 이렇게 너와 같은 값이 나올 거면 이제 P50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P50 다시 위로 올라와서 너랑 같은 상황이 되겠구나, 같은 좌표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지. 자, 사실 좀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자, X50이라는 게 지금 1인 거고 Y50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인 거다. 자, 이렇게 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규칙성 찾았고 그로부터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X50이랑 Y50 쳤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10 곱하기 1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의 답은 자, 7이 되겠다. 자, 논술형을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논술형을 보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라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를 그냥 예쁘게 써줬어.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이 되겠고 말해서 입학표지. 자, 이렇게 예쁘게 써줬으니까 좀 고마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쓸게. 자, X의 원소이고 P는 상수라고 했어.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자, X에서 P를 더한 거를 지금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거든. A 원소에 P를 더한 것들. 원소 대법 쓰면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자,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자, 뭐 이런 게 이제 B라는 집합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자, 지금 25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B에 속한 자, A 합 B에 대해서 얘기했고 A도 B. 자, 볼게. 자, 정리를 하면은 자,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25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해두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이 나와 있어. 자, 합집합 A 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자, 60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A에 속하는 게 자, 25 그리고 A 합 B에 해당되는 게 60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교 B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그냥 원소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이 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뭐 아무튼 뭐 A의 원소를 뭐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걸로 이제 관찰하면 되겠고 뭐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 풀 거고 이게 그냥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 관찰 좀 잘하면 돼. 자, 그럼 내가 한번 볼게.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것부터 이제 보고 가면 되냐면 자, 7, 8이 교집합에 있다고 했으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걸 좀 활용을 해줄 거야. 변수가 많으면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7, 8 이렇게 박아놓고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이들 중에서 두 개가 분명히 7과 8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남겨놓도록 하고 우선 A에 이제 어떻게 7과 8이 들어있다 가지고 좀 변수 좀 줄여줬어. 자, 그러면 A, B를 우리가 바꿨으니까 이 정도만 쓰도록 할게. 이게 이제 7과 8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 줄 중에 하나에 이제 7, 8이 있다고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 거잖아. 자, 이건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25라는 거 그냥 써보면 이건 거잖아. 자,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7 더하기 8이 25라는 얘기니까 자, 15를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10이 된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 정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A의 원소의 합을 가지고 10을 써버리면 자,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7 더하기 8 더하기 C 플러스 D 플러스 2라는 게 몇입니다? 자, 25입니다. 어차피 같은 식인데 그냥 뭐 요거를 이제 정리하기 요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원소의 합인데, 자, 이게 자,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 자,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봐봐. 이런 원리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A 합 B의 원소의 만약에 개수를 물어보면은 우리가 A의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어떻게 A, B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줘야 된다. 이런 우리가 논리로서 원소의 개수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근데 원소의 합도 사실상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자,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지만 원소들의 합도 마찬가지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고 X고 B라고 한번 해보면 A,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을 A,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을 X,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을 자, B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A와 합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거는 A에 있는 거 A 더하기 X와 B 더하기 X, B에 있는 걸 싹 다 더한 거에서 X 한번 빼주면서 우리가 A, B, X, A, B, X 이렇게 우리가 원소들의 합을 가지고도 똑같은 연산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자, 봐봐.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씩 좀 저렇게씩 쓰면서 우리가 좀 복잡하게 그나마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는데, 자, 역시나 이런 개념으로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걸 좀 캐치해내면 이 두 번째 A 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60이다를 가지고 조금 등식이 좀 깔끔하게 예쁘게 좀 적어낼 수 있어.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걸 다 더한 거 다시면서 7 더하기 8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A 원소의 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있는 원소의 합을 그냥 예쁘게 적어내면 될 거야. 가로를 쳐서 그냥 표현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7 더하기 순서를 좀 바꿔쓸게요. 8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에 P가 지금 5개가 있어 5P 이렇게 좀 정리가 됐거든. 뭐 괜찮겠지? 자, 거기에서 자, 어떻게 교집합에는 뭐 들어있다고 했어? 7과 8 딱 2개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합이 15를 한 번 빼주면 이게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합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고. 자, 근데 얘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60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식을 좀 예쁘게 바로 좀 질러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1초 만에 푸는 거지. 1초는 아니겠고 좀 더 걸리겠지만, 자, 아무튼 이제 보면은 자, 얘가 이제 25가 되겠고 이만큼도 이제 25인 거잖아. 그래서 좀 정리하면 50-15니까 50-15는 몇이야? 35가 되겠지. 35를 넘겨서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25가 되겠고, 결론적으로 남는 거 자, UP가 자, 25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UP가 25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P가 몇인 거야? P는 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P가 5인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채워보면 P가 5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12가 되겠고, 이게 이제 13이 되겠지.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 자,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5로 바꿔주고. 자, 뭔지 모르겠으나 얘들 중에 하나가 7과 8이 돼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교집합에 있으니까 7과 8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좀 쓰기로 했었고. 그래서 7, 8, 12, 13에 10 플러스 5. 뭐, 자,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로서 B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들의 합이 몇이라고 했냐면 이들의 합이 60. 잠깐만 보자. 60이라고 안 했잖아. 그치? 정리 다시 한번 할게. 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안해. 너무 한 번에 말렸던 것 같다.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P가 온 거니까
P가 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걔가 7과 8의 원소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이제 D, E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D는 2여야 되겠고 E는 뭐여야 돼? 3이어야 되겠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네가 이제 2고 3이다를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의 합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얘가 25라고 이제 A에 속하는 원소가 이제 25입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좀 다 더해서 보면 이게 20이 되잖아. 그러니까 10에 오면 되겠다. 이렇게 자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A라는 걸 좀 확인해줬어. 집합을 좀 찾아줬고 자 이걸 풀어야 하는데 이 등식을 쓰냐 아니냐 좀 굉장히 크게 좀 좌우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역시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 B의 원소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줍시다니까 자 C가 5인 거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10이 되겠네. B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게 이제 7이 되겠고 가장 큰 건 이제 1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합시다? 자, 차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13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6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자, 5입니다. 자, 이런 원이 있었고 얘를 굳이 좀 정리해서 쓰자면 이런 거잖아. 자, 마이너스 1,3을 원의 중심으로 하면서 자, 반지름은 루트 5짜리 자, 그럼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줄 수 있어. 자, 이런 원이 있었습니다. 하고 넘어갈게.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1이라 한다고 했어. 그러면 그 C1이라는 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좌표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 n만큼 좌표니까 더해주면 되고 중심이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5인 원이 될 거야. 단순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C1에서 Y는 X를 대칭 이동을 한 후 X축 방향을 1만큼 Y축을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2로 하자. 정신이 없네, 그치? 자, 우선 그러면 얘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하자. 역시 우리가 점의 좌표, 중심만 이동하고 반지름도 그대로 이제 이동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말이야. 자, 그러면 우선 Y는 X에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야.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 중심의 좌표 되겠고 반지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역시나 좌표 그대로 더해주면 돼. 1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 더해주니까 자, 이렇게 될 거야. 크게 어렵지 않네. 자, 이렇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를 이렇게 갖는 거를 우리가 C2로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그냥 문제 읽으면서 충분히 해석해내면 될 것 같고 자, 1번부터 보자. 자, 그래서 C1과 C2의 방정식이 가깝고 하고 그 과정을 씁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과정들을 좀 예쁘게 정리해놓은 게 이제 과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C1부터 방정식 한번 써볼게. 자, C1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주식 어디가?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지. x m부터 쓸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루트 5의 제곱입니다가 이제 C1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자, C2 같은 경우 어떻게 중심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자, 루트 5의 제곱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는 게 1번 답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2번을 이제 볼 건데 자, C1과 C2가 다음 조건에 맞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 그랬을 때 m의 값을 찾아내시다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직선과 C1은 한 점에서 만난다고 자, C1은 자, 지금 어떤 직선하고 접한다고 했어? 자, EX 플러스 Y 마이너스 5야?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0과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 역시나 자, 이 문제 자체가 뭐야? 원과 접선이 되겠고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걸 끼워 넣었다고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했어야 됐다 판단이 되고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자, C1과 C2의 중심 사이 거리는 자,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놨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그냥 루트 10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자, 풀어보자.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 자, 그럼 접한다는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자,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랑 같습니다라는 등식을 써야 되겠지. 자, 그렇게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이제 그렇게 우리 접근하는 건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한번 가보면, 자, 루트 너제곱 더하기 너니까 자 5분의 루트 5분의 뭘 때려 넣어야 되겠어? 자, 이것과 이걸 때려 넣어야 되겠지. 자, 그럼 절대값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m을 때려 넣으면은 자 2m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다 이제 3 플러스 n을 때려 넣으면 n 플러스 3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이제 1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얘가 뭐야 된다? 루트랑 같아야 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결론이 되겠지. 자, 이제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겼네. 자, 아래다 적을까? 절대값 2m 플러스 n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자 오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어떻게? 자, 2m 플러스 n이라는 게 9여서 얘가 5가 돼서 성립하는 경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자, 그걸 지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m 플러스 n이라는 게 9이거나 또는 2m 플러스 n이라는 게 자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접한다 가지고 좀 찾아냈고, 이들 중에 뭐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지. 자, 뭐까지 보면 되겠어? 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C1과 C2의 중심 사이 거리가 몇이어야 된다? 자, 루트 10이어야 된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지.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문제 그냥 한번 가볼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마땅할 것 같아. 자,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그냥 좀 써야 될 것 같고, 자, 너와 너 사이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 이제 더하기 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고, 이제 얘가 몇이어야 된다가 되는 거고, 자, 루트 10이어야 된다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뭐 전개를 좀 해야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얘를 그냥 뭉쳐서 좀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m-n의 제곱 마이너스 10 m-n 플러스 25와 m-n의 제곱 마이너스 2 m-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안에 있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해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2 m-n의 제곱 마이너스 12 m-n 플러스 26이라는 것이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는 0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2차랑 자 지금 뭐야? 자, 1차인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m-n의 제곱 마이너스 6 m-n이라는 거 플러스 8이라는 게 0 이렇게 좀 나오고, 자,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좀 되는 거거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 m-n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쪼개지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m-n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는 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m-n이라는 게 자 2가 되거나 m-n이라는 게 자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 계산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자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그리고 자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에서 지금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 무슨 얘기냐면 자, 너와 너가 성립하는 상황, 또는 너와 너가 성립하는 상황, 또는 너와 너가 성립하는 상황, 또는 너와 너가 성립하는 상황으로서 여기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 여기 단순 계산이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우선은 좀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선은 대충 이제 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의 문제였고, 자, 그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원하고 접하는 상황과 뭐 중심과 중심사의 거리, 점과 점사의 거리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이제 푸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과 점사의 거리, 그리고 원의 방정식, 원과 접선. 자, 이런 다시 말해서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문제가 좀 주로 문제의 그 핵심 요소가 되는 것들이 좀 주로 나온 걸로 좀 판단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 계산은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이렇게 좀 마지막 문제까지 좀 잘 풀었다고 하면은 동백호 시험평가.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이게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동백호 19개 문제가 항상 뭐 시간이 좀 넉넉하지, 문항수가 적다고 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항상 좀 시간 안에 좀 잘 풀어야 되는 게 맞겠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풀었던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한 문제 빼고 아마 다 모의고사 기출일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로 시험 대비 좀 열심히 하면은 자 동백고에서 고득점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